애토하는 아이. 건강이 안 좋은 아이군요.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 김경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여 년 전 경아 씨는 친척 동생 미 씨로부터 정말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던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됐다는데요. 지금까지도 생생히 떠오른다는 그날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아 씨가 고등학생 무렵 경아 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됐습니다. 경아 씨 큰아버지 때문인데요. 큰아버지가 아버지 전 재산을 빌리고 보증까지 세우고서 도망을 쳤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 경아 씨 부모님은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수년째 형편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경아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두꺼운 돈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누구세요? 내가 이 돈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애 한 번만 살려줘요. 아주머니는 10년 만에 나타난 경아 씨 큰 어머니였어요. 누가 누굴 살려줘요?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큰 어머니가 데려온 여자아이와 경아 씨 둘만 남았죠. 아이는 큰집 막내딸 미희, 그러니까 경아 씨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동안 왕래를 안 해가지고 몰랐구나. 미희가 입은 고운 원피스를 보니 자신의 낡은 옷과 비교되는 게 미희마저 얄미웠대요. 애써 속마음을 숨기며 대면대면 서 있던 그때 언니, 조심해요. 걔가 언니 옆에서 언니만 보고 있어요.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 걔가? 뭐를? 그날 사촌 동생 미희는 경아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사촌 동생 미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놀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죠.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보네. 집은 조용한 게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온 듯했습니다. 그렇게 텅 빈 거실에 들어서는데 뭐야? 뭔 소리야? 뭐 튀기는 소린데? 공? 어디선가 이게 무슨 소리지? 집안을 훑어보는 순간 멀리서 작은 공 하나가 통통통 튀어왔어요. 이런 공이 집에 있었나? 쩍 마른 남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절 많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아, 우리 딸 왜 이래? 어? 왜 그래? 아빠, 응? 아빠 저기. 어디?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아이는
밤마다 나타났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저기 꼬마가 있다고 말해봤지만 저기. 저기 애기 있잖아.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모두 제 말을 장난처럼 생각했어요. 얘만 보는구만. 아이는 손엔 늘 하얀 공을 쥐고선 거실 구석 같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오, 뭐야. 그렇게 답답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퉁, 퉁, 퉁. 콩소리가. 익숙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오빠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닫힌 방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오빠? 떼그르르 구르다 멈추는 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은 가만히 멈춰 있는데 치는 소린 멈추질 않았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오빠 배 위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오빠를 내리쳤어요. 어머.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은 듯 잠들어 있었죠. 당장 오빠를 깨우려 발을 떼던 그때 아이가 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 코, 입, 아이 얼굴 곳곳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계속 보이는구나. 그 올라가서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렸던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왜 이렇게 때리지? 그래서 이제 눈에 마주치니까 불급피를 이렇게 많이 쏟아냈다고 얘기를 피가 하더라고요. 뭘까? 피. 배에 올라가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뭐 세상 그것도 진단을 받았고 이거 봐. 아이고. 그때부터 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가족들만 지켜봤어요. 가족들을 지키려고. 얼마 후 엄마는 오빠 병원에 아빠와 저만 집에 있던 밤이었습니다. 아빠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죠. 그런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옆을 봤더니 아빠 어디가?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잠든 모습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어휴, 뭐야. 영혼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때 아이가 아빠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왜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입을 쫙 벌리더니 새빨간 피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머리맡은 금세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희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드디어 아빠가 깨어났고 머리맡의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아빠에게 그리고 열흘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됐어요. 설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설마. 큰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내추럴 그게 되신 거고
오빠분은 투병하시다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폐렴으로 해서 죽었죠. 그 집도 뭐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막내가 자기가 왼쪽 다리에 남자아이가 피를 토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나서는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하필 그 다친 데가 왼쪽 다리라는 거예요. 엄마는 절 앉혀놓고 재차 제 눈에 보이는 아이에 관해 물으셨어요. 그러다 불현듯 뭔가가 떠오르셨는지 절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태어나 처음 가보는 작은 아버지네 집이었어요. 누구세요? 서방님, 우리 좀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이 돈 이거 다 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애 한 번만 살려줘요. 10년 만에 만난 작은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절 살려달라며 돈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누가 누굴 살려줘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작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는 곧장 작은 아버지를 쫓아가셨죠. 그런데 눈앞에 피토하던 아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따라왔어. 언니, 조심해요. 걔가 언니 옆에서 언니만 보고 있어요. 얼른 언니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언니가 펑펑 우는 겁니다. 오, 갑자기. 그리곤 생각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걔 내 동생이야. 내 동생 경수라고. 그럼 그 얘도 사촌 동생인데 그러면 그 미희한테는 피토하던 그 아이 귀신이 경아 언니 동생.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제 사촌 동생이라는 겁니다. 동생. 이유가 있었나 보다. 처음에는 제가 말도 안 된다 싶었죠. 제가 또 뭐 귀신 같은 걸 또 믿지도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있는 막내딸이 봤던 아이가 2년 전에 죽은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가 늘 하얀 공을 쥐고 다녔잖아요. 그 공은 경아 씨가 동생에게 사준 선물이었다고 해요. 경아 씨 동생 경수가 얼마나 착하고 속이 깊었냐면요. 짠! 경수 생일 선물. 우와! 누나, 이거 내 거야? 그 어린아이가 온종일 집에서 혼자 그 공 하나 가지고 놀면서도 나 이거 맨날 가지고 놀래. 진짜?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대요. 누나 최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밝던 경수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코피가 흐르는데 한 번 나면 멈추지 않고요. 경수야. 갑자기 왈칵 피를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이 있나? 경수 괜찮아? 응? 아빠, 저 괜찮아요? 없는 형편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큰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검사 결과 경수가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거죠. 경아 씨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형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이 빌려간 내 돈 있잖아. 우리 경수가 많이 아파서 그런데 그 돈 좀.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증거 있어? 어? 지 새끼도 못 살리는 놈이 어디 가장이라고. 형, 제발, 우리 경수 좀 살려줘.
경아 씨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요. 동생 경수가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더 가슴이 아팠던 거는 동생이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자기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엄마 아버지 힘들어하지 말아달라고. 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게, 그걸 알고 죽었다는 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 어린 애가. 아버지가 특히 막내에 대한 죄책감이 심하셨거든요. 오시고셨으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농약까지 갖고 오셨겠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다 놓고 땐 별로 안 돼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떠나자 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경아 씨 가족이 떠난 경수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동안 경수를 그리워할 시간도 부족할 만큼 가난에 허덕이는 동안 경수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자기 부모님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아마 벌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한테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부모님은 누나가 잘 챙기고 보살펴드릴 테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서 더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동생의 생각이 너무 나요. 이날 이후 경아 씨는 세상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경수 씨의 영혼이 더는 어떤 고통도 걱정도 없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